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가 딱 갑자기 와버리면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몰랐던 단점도 알게 되고 모든 게 순식간에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그냥 뻥뻥뻥뻥 터지는 일이 분명 올 겁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걸 해내네. 내가 이게 정말 약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바로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정답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답은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집중력이 없구나. 내가 꽤 잘하는데 문제 잘 푸는데 뭐 이런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그 원칙이 뭘까요?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능검에서 늘 얘기하지만 개념으로 시작해서 기출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제일 재미있는 시간, 문화 파트. 고려의 이제 불교의 나라니까 불상과 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초기의 이 불상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철불이 굉장히 유행하더라. 이게 철을 녹여가지고 만든 불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고려 초기에 철불이 유행할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하남, 하사, 창동. 이름도 길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 하남, 하사, 창동, 철. 나도 어렵다, 야.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 네. 외우지 마! 그냥 지금 사진 떴잖아요. 그 사진 보고 이게 고려 시대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어찌되었건 앞에 이제 지역명이 붙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불상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거 이제 이름 순서예요. 순서인데 초창기에 이렇게 철불이 많았던 이유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라가 세워졌잖아. 태조 왕건. 자, 이제 이후부터는 전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들, 철로 만든 무기들을 다 녹여서 평화를 갈구하는 부처님상을 만든다. 명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나름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철불들이 유행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불교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거 같아요. 파경미와 개성미.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석굴암, 본존볼,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벽하다고요. 완벽하니까 약간 정은 없어. 너무 완벽하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려의 불상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통일신라 시대 그 석굴암 본존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무너져요.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망가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시대로 본다면 저는 굉장한 개성미와 굉장한 파격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지방 호족의 그 다양한 특징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파격적인 그 불상은 그 지방의 호족을 닮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네. 어쨌건 그래서 굉장히 대형 석불들이 많더라. 보세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사. 이거는 무조건 가서 봐야 돼.
보면 이건 사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주는 왜곡이 있어요. 사진으로 아무리 봐도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 직접 한번 가서 보면 저 진짜 논산 관족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이거 맨날 이렇게 사진만 보다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대박. 어마어마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그냥 일반인들의 시선을 볼 때는 참 석조, 그러니까 석굴암 본존불에 비해서 참 못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들을 보다가 이게 우리가 미술사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굴암 본존불 딱 보여줘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시선이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느낌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음 컷에 이제 그럼 고려의 그 불상 보여줄게 라고 해서 이 논산 이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이 나와요. 네, 왜냐면 너무 달라. 예, 진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논산 황산벌 계백 이순신이 김유신이 쌓았던 그곳 황산벌 논산. 그다음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 역시 커요. 역시 큽니다. 그다음에 파주 용림이 마의 이불 입상 이런 걸 보면 마치 그냥 돌로 만든 산 위에다가 그냥 얼굴 하나 턱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산 전체가 그냥 불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하고요, 굉장히 개성이 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고려 불상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탑을 보죠. 불탑은요, 여주에 고달사지 승탑이 있어요. 여주에 고달사지 승탑. 여러분들이 승탑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승탑. 그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 신라 말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러니까 후삼국시대, 통일신라 말기부터 왜 선종이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 있는 정토사지 홍법국사 승탑. 네, 요것도 역시만. 요건 이제 국박은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충주에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것도 승탑. 요런 승탑들이 초창기에 아직까지는 그 선종의 영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쇄물을 보면요. 초창기 인쇄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목판과 활판을 좀 나눠봤을 때 목판봉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무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것을 쭉쭉쭉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량 인쇄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다양한 걸 찍어낼 수는 없죠. 왜냐면 목판 하나 찍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건 좀 힘들지만 같은 책을 많이 찍어낼 때는 좋겠죠. 반면에 활판은요. 활판은 글자를 그냥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역하고 암은 가.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이 무궁무진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찍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 기술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글자를 이 판, 밑에 있는 판에 딱 고정을 시키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 밀랍, 예를 들면 이제 그 벌꿀통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약해. 그래서 꼭 한 몇 번 누르면 이게 글자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무너진 게 아니라 글자의 정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찍긴 또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 어떤 약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창기는요, 고려 초기에는 역시 초조대장경, 우리가 또 이게 인쇄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신라의 그 석굴암 불국사, 석가탑이죠.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삽에 그 보여졌던, 거기서 발견되었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쭉 나와가지고, 초조대장경, 이거 얘기했죠.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아내겠다라고 했던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은요, 고려의 독특한 고려의 어떤 그 주로 보일 수 있는 그 독특 양식은 이런 주심포 양식이 많았어요. 주심포 양식이 뭐냐면 주가 이게 뭐냐면 기둥주자예요. 심은 가운데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둥 위에만 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지붕을 떠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이렇게 쭉
기둥, 그러니까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날개처럼 받아주고 있는 그 장식을 얘기합니다. 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가 어디 있느냐? 기둥 위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주심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흘러가면 요 기둥 위에 있는 요 포, 또 기둥 위에 있는 포 말고 요 포와 포 사이에 또 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런 건 이제 다 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주심포 양식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기둥도 보시면 이렇게 배을림, 약간의 이렇게 배가 뿔뚝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래요. 여러분들 왜 그 153 볼펜, 모나미 볼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지붕이 엄청 무겁거든요. 이 지붕은 흙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거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똑바르게 있다. 그럼 그걸 볼 때 보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너무 똑바르면 이게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거운 무게를 이었을 때 이걸 퉁 받치는 느낌. 약간 탄력성을 느껴주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걸 줘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한 그런 이유가 이런 배열림 기둥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과학은요, 사천대. 요건 이제 이것도 뭐 일종의 이제 사천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늘의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그런 기구 관청이기도 합니다. 선명력, 이건 이제 달력이죠. 달력. 지금 우리는 1월부터 12월 달력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그런 달력은 없고요. 당나라에서 온 선명력,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역법, 이걸 역법이라 그래요. 달력, 역법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기로 넘어옵니다. 중기로 넘어오는데, 이 당시 이제 불상회화, 이제 초기의 호족들의 어떤 그 진취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이제 이들이 문벌이 되면서 조금은 보수화되고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때 그 불상조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앞에 초창기 불상은 우와 엄청 크고 막 거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철불도 있었고. 근데 이때 불상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상당히 그 통일신라 그 안정기에 만들어졌던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파격과 거대한 이런 걸 탈피해가지고 굉장히 석굴암 본존불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영주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라는 거예요. 영주에 있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의 소조라고 하는 건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미타 열에, 아미타 부처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극락세에 관장하는 부처님이 앉아있다라는 건데, 이 부석사는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바로 통일신라 승려, 바로 의상이 지었다라고 이제 유명하죠, 여러분들. 화엄종을 또 발전시켰던 그런 승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 부석사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만 보면, 지금 사진 떴지만, 제가 이것만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엄청난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 우리 반 애들을 데리고 제가 여기를 갔어요. 저희 답사반 애들을 데려간 거예요. 저는 아침 그 예불을 좀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아침 예불. 한 새벽 3시면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새벽 3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 준비하시고 한 새벽 4시나 4시 반쯤이면 예불이 시작됩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답사부 애들을 깨웠죠. 이 남자놈들 안 일어나. 정말 야! 밝게 줄여.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소에다 이 고삐를 이렇게 꿰고 막 그냥 억지로 끌고 올라가듯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새벽에는 또 입장료를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새벽 예불을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보는 거죠. 문화유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야 정말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눈꺼풀이 정말 여기에 무슨 철을 달았나 봐. 내 눈꺼풀 위에다가 쇠 덩어리를 달았나 봐. 우와, 이 계속 감기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이게. 아, 근데 내가 또 선생님이 또 인솔에 갔는데 애들 보고 있는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 망신이잖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고 정말 내가 천하장사 되는 느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깨딱 뜨면 그 앞에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불상을 봤는데 제가 이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만큼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냐면 저와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문화유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문화유산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저는 여행이고 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석사는 최고의 절집, 대한민국 최고의 절집입니다. 네. 자, 불탑에는요 다각 다층 석탑이 있습니다. 네, 요건 제가 앞에서 왜 그 상원사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그 사찰입니다. 상원사는 이제 통일신라의 그 종 이야기하면서 했고요. 고려인데 고려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개성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그 신라의 어떤 그 탑들을 보면 3층이 일반적이잖아요. 3층이 그죠? 그런데 그리고 네모난 형태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고려에 오면요 다각 다층 석탑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다층 석탑. 여기는 여러분들 겨울에 가셔야 돼요. 겨울에 눈 오는 날 가셔야 돼요. 눈이 온 날. 여기 월정사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그 전나무 숲길이 있어요. 환상이에요. 눈이 쫙 내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 길을 밟질 않았어. 그럼 그 하얀 눈길이 쫙, 게다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게 그냥 축축축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는 그 하얀 눈 위에 그 푸른 쫙 뻗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랑 가느냐? 연인과 함께 가십시오. 거기서 뭘 하느냐?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음악을 틀어놔. 어떤 음악? 러브 스토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눈 위에서 이렇게 탁 눕는 거, 그거 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그 두 분은 되십니다. 네. 그 문화유산 설명은 안 하고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단 그렇게 해서 여기 월정사 8각 9층 석탑까지만 봐야 돼. 남자분들 특히 욕심내면 안 돼. 그때 최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상원사까지 올라가라고 했던데 그럼 깨집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따로 나중에 결혼하시면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상원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저기 그 산채 비빔밥 뭐 이런 데 맛집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찍으시고, 네, 러브스토리 찍으시고, 산채 비빔밥. 된다, 이건 된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예는 뭐 나전칠기, 그 다음에 순청자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나전칠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 집에도 이게 있었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게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장롱을 이렇게 사올 때 장롱에 그래도 이 나전칠기가 돼 있는, 나전칠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복 같은 거 있잖아요. 전복 드시고 나면 그 껍질 있죠. 껍질 어때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전복 먹느라고 그런 거 보지도 않지. 좀 봐요. 그러면 그 표면이 굉장히 영롱해요. 예, 그 껍질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양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야, 옛날에 제가 유치원 때 제가 그런 장롱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때는 시집 갈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근데 그게 지금은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별로 안 예뻤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이런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지금은 또 비싸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잘 붙여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든 거 잘했고요. 순청자는 뭐 이루 말할 데가 없죠. 너무 예뻐요. 저는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 중에서 명품이 뭘까를 할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순청자입니다. 순청자는 이게 명품이에요. 그냥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명품입니다. 딱 보면 그냥 나 명품 이래 써 있어. 나 명품이야 이게 보여요. 예, 그냥 뭐 거기에 무슨 뭐 마크도 필요 없어. 그냥 고려청자는 그 자체가 명품 그 자체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선 백자 또 이제 그 분청사기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좋지만 그래도 저는 명품이라고 하면 저는 고려청자라고 저는 단언컨대 얘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너무 럭셔리해요. 너무 럭셔리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리움인가 있어요. 저쪽 한남동 쪽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청자, 그 청자를 또 거기 가니까 또 제 제자가 또 이 학예사 또 이거 하시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냥 그 청자 바라보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데 한 2, 30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품은 이런 겁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중기에, 왜냐면 중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예요? 이 문벌들이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가장 럭셔리한 층들이 살았던 시대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다 지금 좀 있어 보여요. 이 당시에는요. 그런 느낌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중기의 또 인쇄를 보면요. 이때 이제 의천의 교장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은 누구야?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을 때 그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것들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오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금속활자를 통해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전해지질 않아가지고 그냥 기록에만 있어요. 기록에만.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되면 혹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책 정리하시다가 좀 켜켜이 먼지에 쌓여져 있는데 갑자기 뭐 상정 고금 예문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제가 일단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이야. 네, 인정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은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불상에서는요, 이 당시에 보면 불화가 또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또 전 정말 고려 불화는 난 진짜 고려인들은 난 다시 한번 얘기해 이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족들이야. 그냥 그 문화 수준 자체가 아주 럭셔리합니다. 고려 후기는요, 특히 불화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인데 부처님을 이제 그린 건데 아미타 레옹도 같은 경우에는 잘 보고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관장한 아미타 부처님이 이 머리에서 이게 광선을 쏴요. 광선을 쏘면 쫙 그 구석에 권문세족인 것 같아요. 고려 후기니까 권문세족이 이렇게 빌고 있어요. 그러면 권문세족한테 이 광선을 딱 쏘여주면서 그 권문세족을 바로 그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고 있는 극락세계 천국으로 딱 데려가죠. 레옹도야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맞이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림. 그러니까 당시 그 권문세족들이 잘 먹고 잘 사던 산과 산을 경계로 하면서 내와 내를 경계하면 어마어마한 대농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한테 전민 변형을 그냥 탁 칠 뻔했다가 이제 나중에 신인사업의 과정에 탁 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나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극락세계 하고 싶었던 건지 그래서 불화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수월관음도 와 진짜 이거는 수월관음도가 입고 있는 그 스카프 그 하얀색 천 스카프가 있어요. 제가 이 수월관음도 앞에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스카프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그림이거든요. 너무 섬세. 내가 계속 이렇게 봤다니까 뭐야? 이거 진짜 그린 거야? 와.
근데 여러분들 이 불화가 대부분 일본에 있어요. 예. 좋은 건 알아갖고 좋은 거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몇 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불화가 몇 점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호암 갤러리인가요? 호암 갤러리에서 그 옛날에 그 저기 서울역 앞쪽에 있는 예, 그 곳에서 이 불화 전시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근데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불화가 한 곳에 모인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소장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고. 이걸 지금 못 보면 앞으로도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저 이제까지 또 그런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건 정말 예술의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고려 불화는 와, 야 정말 끝내준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제가 한번 고려 불화의 어떤 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그렸나? 뭐 이게 추측들 하고 있어요. 천산대렵도 이게 사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몽골풍 머리에 변발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사냥하는 모습이거든요. 원간섭기니까 이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자, 불탑은요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 탑은요 홀수층입니다. 근데 10층이잖아. 이상하지? 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원간섭기잖아요. 그래서 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의 영향을 받다. 이거 이제 똑같이 거의 쌍둥이처럼 예, 서울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여기 있는 곳이 어디예요? 종로 탑골공원. 예, 탑골 탑이 있는 골 탑골이거든요. 옛날에 왜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렀죠? 파고다 뜻이 탑이에요. 탑. 그래서 요게 있는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예, 경천사지 10층 석탑 똑같은 거.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딱 센터에 보여요. 실내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탑이 실내에 들어가 있어? 이유가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은 산성비에 약해요. 녹아내려요. 그래서 여기 원각사지 10층도 똑같아. 그래서 이거 유리로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경천의 10층에서도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들어간 겁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청제 상감청자는 이제 그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문양들을 흙의 색깔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양들을 만든 거예요. 그 흙 문양을 이렇게 딱 파낸 다음에 거기다가 하얀 흙, 뭐 이렇게 검정색 뭐 이런 걸 박아 넣어 가지고 유약을 통해서 구워내는 거죠. 상감청자가 유행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청자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나온 게 분청사기에 이제 서서 이제 고려 후기 오면 나오다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초기에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입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은을 박아 넣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이제 나왔죠. 자, 목판부터 한번 볼게요. 목판은요. 제조대장경.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초조대장경 만들었다가 몽골족이 쳐들어오면서 불태워가지고 다시 만들었다. 제조대장경.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네. 정말 이거는 정성 그 자체입니다. 이 판이 8만 개가 넘어요. 와. 글씨를 하나 쓰면 한 글자 쓰고 3배 절하고 또 한 글자 쓰고 3배 절하고 이건 정말 불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온전히 부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 있는 합천의 인사에 보관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죠. 직지심체요절은요. 현존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화자보인데요. 청주 옛날에 왜 구주 오소경에서 서원경에 해당하는 곳이죠. 흥덕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마찬가지인데 이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참 발견된 걸 보면 대단해요. 그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박병선 박사님.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간 목적은 뭐였냐면 왜 여러분들 병인 양요 때 이제 배울 거예요.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있는 의궤 그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이 박병선 박사의 미션은 뭐냐면 기필코 프랑스가 훔쳐갔던 저 의궤를 찾아오겠다. 이게 박병선 박사님의 미션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미션 하나 갖고 사는 거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의 미션. 저의 미션은 세계사 영상 클립 만들어서 학교에 저작권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도 한번 따라쟁이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 프랑스 그 도서관에 거기 취업을 하세요. 이거 뭐지? 취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국립 그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먼저 찾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직지심치우죠. 뭐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과 자본 아니야? 이걸 찾아내가지고 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인정을 받죠. 그치지 않고 계속 찾다가 의궤를 찾아내는 드디어.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해고시켜요. 왜 이런 도서관의 자산들을 왜 네가 알리느냐 해가지고 해고가 됩니다. 결국 이 의궤 중 일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임대 형식으로 들어왔어요. 임대. 이게 주지는 않고요. 이것도 말도 안 돼. 이 프랑스 진짜 문명국가 약탈해 갔으면 돌려줘야지. 직지심치 요절은 약탈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로투스에 봤으면은 그 매입을 해가지고 사서 간 걸로 일단은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의궤 같은 경우 명백히 약탈이거든요. 그럼 돌려줘야지 주인한테. 작물 아니야 작물. 작물을 왜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왜 그걸 임대 형식이라고 돌려주냐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 프랑스나 그 영국에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 또 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 어마어마하죠. 그거 약탈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거. 이제는 이 세계인들의 어떤 문화적 인식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옛날엔 대영 지역의 힘이야, 이게 프랑스의 힘이야, 이게 보여줬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다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도 훔쳐왔다. 이게 옛날에는 우와 했는데 지금은 이러면서 무슨 뭐 신사의 나라 막 이런 시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돌려주는 게 약탈해 왔으면 훔쳐왔으면 돌려줘야지.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무조건 돌려와야 된다. 돌려받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또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직지심치 요절이 프랑스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거기 써 있거든요. 이건 한국 거라고요. 한국에서 제작돼도 써 있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홍보, 외교 대사로서의 또 홍보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내가 품에 잘 정리도 못하고 잘 전시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내가 갖고 있다. 그거는 그 문화유산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빨리 돼야지. 그죠?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유산 아직도 해석 못한 측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거부터 합시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한번 볼게요. 자, 안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요, 정말 단아한 모습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직 그 시선, 이 미술품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제가 아직은 발달이 안 됐나 봐요.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그 이 목조 건축물에 좀 기대를 갖고 갔는데 뭔가 빡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단아하구나, 단순한 미구나, 뭐 이렇게 접근은 했지만 그렇게 저를 오래 머무르게 하진 않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와우. 이건 진짜 보면 내가 정말 옆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맛배 지붕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라인 자체가
마치 학이 날개를 쫙 피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유려함이 있어요. 이건 옆에서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이거 보러 갑니다. 수덕사 대웅전에 있는 그 라인 보러 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근사해요. 근데 제가 자주 못 가는 이유가 저는 좀 이렇게 조용한 절을 좋아해요. 이게 막 시끌벅적 막 이런 절보다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자연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찰인데 예산 수덕사 쪽은 그 앞쪽이 이게 너무 이렇게 관광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왠지 모르게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게 전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못 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제가 최고의 절집이다라고 설명했죠.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여기가 아까 저 배을림 기둥이 있고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석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고문당했다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잠이 와가지고 근데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 근데 여러분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가실 때는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매표소에서 티켓팅을 한 다음에 티켓만 이제 여기 가셔야 돼요. 여기 가셔야 되는데 이 무량수전에 요 배을림 기둥이 있거든요. 그 배을림 기둥을 이렇게 올라와서 딱 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딱 무량수전 그 배을림 기둥을 딱 터치를 하고 돌아보셔야지 그 전에 돌아보셨다가는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절집인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 얘기를 했더니 이 강의를 초등학생들이 봤나 봐. 초등학생들의 그 모임에서 왜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니? 막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나 봐요. 진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주심포 양식이에요. 다 주심포 양식이었는데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후기에는 다포 양식 등장합니다. 황해도의 성불사 응진전이라고 이런 다포 양식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려 후기가 되면 앞에서 고려 전기에는 그 선명력, 당나라 달력을 썼잖아요. 근데 원간 섭기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 달력입니다. 이게 수시력을 쓰고 있다. 첨성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꼭 신라 첨성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려에도 첨성대가 있습니다. 별 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의학에는요, 향약 구급방. 향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향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 급할 때, 구급할 때 처방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무기로는요, 화통도감. 우왕 때 최무선,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만들어가지고 진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쫓겨나왔던 그 왜구들이 이제 지리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그걸 또 이제 정리했던 게 바로 이성계 황산전투, 그죠? 남원 쪽 일대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려의 문화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진짜 이 답사 때 그 추억, 기억 이게 너무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공간에 한번 가보시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 끝났고요. 자,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